자, 이제 마지막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에러 나고 있는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기로 했고요. 제가 이거 한 줄 더 추가해 놨어요.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정리에 추가를 안 해놔서 한 줄 추가를 한 거고, 자, 얘가 에러가 나는 이유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뉘앙스만. 자, 여기서 implement라고 하는 거는 구현이라는 뜻이에요. 구현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must 강조하고 있고, 자, 영화 반점, 이 타입 영화 반점은요 abstract method인 주문 3를 상속받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상속받은 abstract method는 무조건 구현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얘를 번역기를 한번 돌려볼까요? 저도 얘를 완벽한 해석을 해본 적은 없어서. 여기 있네. 영화 반점은 상속된 추상 메서드 주문 3를 구현해야 된다. 비슷하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거부터 보죠. 첫 번째 퀵픽스가 add unimplemented method라고 되어 있죠. 얘는 이 메서드 구현을 추가해 줄까? 라고 한 거예요. 이거 눌러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오버라이드 붙은, 이게 오버라이딩 했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이게 붙은 메서드가 하나 만들어져요. 내용은 물론 안 채워져 있지만. 그랬더니 지금 여기서는 에러가 사라졌죠. 영화 반점은 에러가 사라졌어요. 자, 이게 원인이에요. 자, 추상 메서드는 구현부가 없어요. 구현부가 없다는 얘기는 기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상속을 받았죠. 그럼 상속받은 입장에서 이게 그대로 들어있다라고 봐도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들어있대요. 그럼 이 abstract 메서드 있으니까 얘가 abstract가 붙어야 돼요. 이건 웃긴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abstract 클래스를 상속받은 모든 클래스들은 다 abstract 클래스겠네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이 맞는 게 아니라, 얘를 상속을 받는데 얘는 구현부가 없으니까 너는 무조건 재정의를 해야만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라이딩을 해야만 한다. 그걸 정리를 해보면, 추상 메서드를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는 해당 메서드를 무조건 오버라이딩 해서 써야 한다 라는 말이에요. 오버라이딩을 안 하면 애초에 구현부가 없는 메서드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 너 이거 상속 받았어? 그럼 무조건 재정의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재정의를 안 했을 때 자바가 애초에 에러를 뱉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퀵픽스 첫 번째 거 add unimplemented method 하면 이걸 만들어 주는 건데, 자, 그 밑에 있는 다른 퀵픽스를 볼게요. 지금 이거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거 했었죠 우리가? 요거 한번 볼게요. 얘는 영화 반점을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 줄까? 라고 한 거죠. 자, 얘를 추상 클래스로 만들면 에러는 사라져요. 왜? 이거 이대로 상속받았다, 그럼 이대로 있다 했을 때 있어도 이제 뭐라고 안 할 거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 클래스가 부모를 상속을 받았는데 그 부모가 추상 메서드를 가지고 있다? 그럼 얘는 일단 추상 클래스겠죠? 그쵸? 그런 상황일 때는 그 추상 메서드를 무조건 재정의를 해야만 에러가 없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은 이라고 안 쓰고 추상 메서드를 상속받은 이라고 쓴 이유가 뭘까요? 추상 클래스한테는 추상 메서드가 없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쵸? 여기가 추상 클래스가 돼버리면 지금 이런 상황일 때도 얘 무조건 오버라이딩 해야 된다라고 뭐라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추상 메서드를 상속받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을 괜히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얘도
다 오버라이딩까지 해놓으면 에러는 사라질 거고.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했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앱스트랙트라고 하는 이 추상의 개념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쓰다가 갑자기 썼죠. 이렇게 해놔도 코드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거였잖아요. 실제로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놨고, 그쵸? 그러면 이 추상 클래스, 추상 메서드라고 하는 이 앱스트랙트를 꼭 붙여야만 할까요? 자, 이거는 의도를 나타내냐 안 나타내냐 차이예요. 추상 클래스, 추상 메서드가 돼버리면, 얘가 돼버리면 애초에 구현부가 없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빈 버튼만 존재하는 이런 애들, 의사표시가 확실해지는 거죠. 이 상태일 때는 누군가 여기를 착각해서 구현을 했대요. 여기다가 막 이런 거 막 넣어놨대요. 이거는 안 되고 이렇게 막 넣어놨대요. 누가 열심히 여기다 코드를 짜버렸어요. 의미 없죠. 어차피 이거 출력될 거니까, 오버라이딩 한 거 출력될 거니까. 이런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사용을 하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상 이 추상 메서드 앱스트랙트를 붙이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상속도 그렇고 클래스들은 클래스 간에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사실 얘가 앱스트랙트가 되든 안 되든 누군가 상속을 안 받았다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상속을 받아야만 의미가 생기는 애들이거든요. 자, 그럼 이런 상속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클래스 관계를 사용을 했을 때 개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꼭 필요한 메서드야. 근데 네가 필요한 시점에서 정의해서 써야 돼 라고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개발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저번에 한번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디자인 패턴들 중에서 이제 그 구조를 맞추고 효율적인 구조를 따라가기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무조건 구조상 필요해. 그러니까 난 만들어 놓을게. 이런 메서드도 필요할 거야. 만들어 놓을 거야. 근데 지금 당장 구현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 네가 필요한 시점에 각각 맞춰서 재정의해서 써 라고 구조를 설계하는 거예요. 얘는 클래스 간에 구조를 설계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 부모 클래스 만들어 놓고 자식으로 상속 받은 다음에 할 때 실제로 구현부가 없는 메서드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도 많아요. 굳이 추상을 안 걸어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실무에서 추상 메서드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앱스트랙트를 붙인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이제 다음에 배울 내용이랑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제 여기에 앱스트랙트를 붙여서 얘는 추상 메서드야. 그럼 당연히 얘는 앱스트랙트 클래스가 돼야겠죠? 이렇게 사용되어 있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아예 없었던 것 같은데, 실무하면서 본 적이 없어요. 단순한 의사표시라고 해도 충분히 불법하잖아요? 제가 구조 설계라고 했으니까 충분히 불법한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그러냐? 자, 지금부터 배울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 상태를 좀 줄여놓고 얘도 필요 없으니까 일단 지울게요. 자, 이걸로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아니다, 이거 하나 있어야겠다. 다시 이거 하나만 놓고, 자, 지금 현재 음식점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죠. 추상 메서드가 하나 존재해요. 그리고 일반 구상 메서드도 존재해요. 자, 이 상태일 때 이 음식점이라고 하는 클래스는요, 자, 이 질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 추상 클래스인가? 얘는 아니죠. 제가 뭐 따로 설명드린 건 없지만 100% 추상 클래스라고 한다면 추상 메서드만 들어있는 경우일 것 같잖아요. 그쵸? 저 그거 질문한 거예요. 일반 구상 메서드가 껴있죠. 이거는 100%짜리, 순도 100%짜리 추상 클래스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가능은 한데. 그러면 얘는요, 순도 100%짜리 추상 클래스인가요? 맞죠? 맞죠? 혹은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이것도 순도 100%짜리 추상 클래스가 맞죠? 자, 이런 경우에 얘를 안 씁니다. 이거 대신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애를 써요. 클래스 대신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애를 씁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이것도 하나 추가하죠. 추상 클래스는 필수는 아니다. 의사표현 플러스 구조 설계의 의미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인터페이스, 얘는 순도 100%짜리 추상 클래스를 의미한다. 의미도 하고 실제로 인터페이스라고 써야 돼요. 저는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본 적이 없다 했죠. 인터페이스만 봐서 그래요. 인터페이스는 실제로 되게 많이 쓰여요. 자, 순도 100%짜리 추상 클래스예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추상 메서드만 가질 수 있겠죠. 구상 메서드 못 와요. 이제부터는 여기에 이런 거 못 옵니다. 애초에 만들 수가 없어요. 불가능이에요. 순도 100%짜리니까. 자,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는요,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거 만들 때, 클래스 만들 때 이렇게 해서 쓰잖아요. 근데 얘가 사실 여기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 자바라고 하는 영역에 여기 들어있는 건데 이걸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얘도 클래스처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개념 자체가 순도 100%짜리 추상 클래스일 때만 쓸 수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조 설계 있죠. 이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인터페이스는 이 목적으로 써요. 자, 그러면 얘가 인터페이스가 됐어요. 지금 음식점 상속받고 있었는데 뭐라고 하죠? 이거 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인터페이스가 되면요, 상속할 때 익스텐즈가 아니에요. 얘 말고 임플리먼츠라고 하는 말로 상속을 받아요. 얘도 임플리먼츠로 바뀌면 돼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는 얘 때문에. 넌 왜? 자, 지금 여기도 뭐라고 하고 있죠? 자, 이것도 말씀을 드릴 건데, 상속할 때 익스텐즈에서, 아니다, 이걸로 하죠. 임플리먼츠도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똑같이 추상 메서드고 그거 상속받아서 오버라이딩 했는데 뭐라고 해요. 이거 왜 뭐라고 하냐면요,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추상 메서드는요, 무조건 이게 붙어야 돼요. 아직도? 잠깐만요. 잠깐만요. 반대로 잘못 얘기했어요. 얘가 퍼블릭이 무조건 붙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얘를 상속받는 애가 무조건 퍼블릭이 붙어야 돼요. 이 퍼블릭이라고 하는 거는 공공에 모두 접근 가능, 이런 걸로 제가 한번 간단하게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들어가야 뭐라고 안 해요.
아까 실제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게 에러 내용이요. 이게 음식점에서 상속받은 메서드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 대충 이런 뉘앙스인데, 그래서 퍼블릭을 붙여야 돼요. 자, 그리고 인터페이스 임플리먼트. 얘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자, 이게 가능해요. 다중상속이었죠. 익스텐즈 쓸 때는 이런 거 안 됐어요. 근데 인터페이스가 되면 이런 게 가능해요. 이게 왜 가능한지는 조금 이따가 한번, 아니다, 지금 말씀드리죠. 이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아니지. 이거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얘네를 잠깐 이걸로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연부를 만들어서 자, 지금 클래스, 주방도구 클래스랑 무기 클래스를 만들어 놨고요. 칼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둘 다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건 문법적으로 안 되는 거였죠. 이거 안 되는데 만약에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얘는 메서드 제정이 안 했어요. 그 상태에서 얘한테도 작동을 물려받을 거고요, 얘한테도 작동을 물려받겠죠. 된다고 하면, 그러면 둘 다 물려받았죠. 근데 둘 다 이름이 작동이네요. 그러면 이 칼 입장에서 작동을 하려고 할 때 얘로 해야 돼요, 얘로 해야 돼요? 그런 거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반 클래스 상속일 때는 다중 상속이 안 돼요. 겹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얘가 이제 인터페이스가 되면 자, 인터페이스들은 순도 100%짜리 수상 클래스라고 했죠? 이것도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자, 순도 100%짜리이기 때문에 이 앱스트랙트는 생략이 가능해요. 왜냐면 여기에 이게 안 붙어 있어도 어차피 추상 메서드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안 썼는데 뭐라 안 하죠? 지금 얘 칼이 뭐라고 하는 거는 오버라이딩 해라 이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다시 볼게요. 얘가 다중상속이 가능한 이유. 자, 칼은 이번에도 둘 다 물려받았어요. 둘 다 물려받아서 재정의 해야 돼서 재정의까지 했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칼이 얘 걸 해야 되나 얘 걸 해야 되나 고민할 이유가 있나요? 없는 거죠. 어차피 재정의 해야만 하니까. 얘나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으니까 물려받았는데 받은 대로 못 쓰죠. 쓰려면 재정의 해야 돼요. 재정의 했죠. 그러면 얘가 뭐였는지 알 필요도 없죠. 어차피 이거 되면 얘 개성대로만 할 거니까. 이래서 안 꼬여서 다중상속이 가능한 거예요. 꼬일 이유가 없으니까. 메서드 이름이 겹친다 한들 이 안에서 헷갈려 할 필요가 없어요. 나 지금 주방도구 거 써야 돼? 무기 거 써야 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조건 재정의를 할 거니까. 그래서 임플리먼트, 인터페이스들은 다중상속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다중상속해서. 이 내용은 이렇게만 하고요. 그러면 다시 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인터페이스는 다중상속이 가능하다.
그리고 상속할 때 인플 아니 했구나. 저 위에 있군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앱스트랙트 생략 가능한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인터페이스 쓸 때 저 이거 붙여서 쓰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런 건 안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인터페이스 얘는 순도 100% 짜리라고 했잖아요. 자, 얘는 이런 게 가능할까요? 얘 지금 에러가 나고 있는데 에러 나는 건 둘째 치고 변수 모양부터가 좀 달라졌죠. 이런 모양 우리 어디서 봤었어요? 한 번 본 적 있어요. 이거 딱 변수 선언할 때 글자 이 정도로 두꺼워지고 누워있는 거 딱 한 번 봤어요. 뭐였냐면 네? 스태틱은 요것보다 얇게 누워있어요. 스태틱 말고 우리 파이널 할 때 한 번 봤습니다. 근데 파이널은 상수였죠. 얘는 다른 데서 감 못 바꾼다고 했죠. 그리고 무조건 초기화 해서 써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초기화 안 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더 블랭크 파이널 필드의 주문, 얘는 무조건 이니셜라이즈 해야 돼, 초기화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뭐라 안 해요. 자, 저는 이거 붙이기 전에 그냥 이렇게 만들었는데 애초에 얘가 이렇게 생겨났죠. 그렇다는 얘기는 인터페이스 안에서는 변수를 만들 수는 있지만 무조건 파이널 상수로만 만들 수 있다. 자, 상수는 특징이 뭐였어요? 다른 데에서 가져다가 쓸 수는 있는데 변화를 못 시키는 거죠. 처음에 초기화했던 그 값 그대로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는 변수의 값이 상수예요. 변수가. 그래서 일반 변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지금 파이널이 빠졌는데도 얘는 그대로 누워있죠. 얘도 똑같은 거예요. 메서드처럼 무조건 이거밖에 못 만드니까 이거 생략해도 된다, 이런 겁니다. 파이널 안 써줘도 이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자, 이런 상수 얘는 다른 데서 값 변경 불가능. 그죠? 그러면 인터페이스랑 추상 클래스 개념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만요. 혹시 빠뜨린 게 없을까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한 내용은 제가 좀 더 다듬어서 수업 페이지에 올려 드릴게요. 이거는 일단은 네? 네. 임플리먼트로 할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제한은 없어요. 일단은 제가 좀 여기다 옮겨놓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할 겁니다. 자, 추상 클래스랑 추상 메서드 그리고 인터페이스까지 좀 알아봤고요. 이제 좀 다른 거 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반복문 처음 배울 때 while, for 그리고 하나 더 뭐였죠? 향상된 포문이라고 있었죠. 자, 그거 한번 해볼 거예요. 저 갑자기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 하다가 생뚱맞게 넘어오긴 했는데 이걸 왜 지금 해야 되냐면 내일 우리 어레이 리스트 배워볼 거예요. 그거 배우고 나면 그 다음날부터는 게시판 만들기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다룰 때 꼭 필요해요. 엄청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객체를 좀 더 활용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그건 따라치지 마세요. 그냥 화면 보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고요. 네. 여기 있군요. 겹쳐서 뭐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지우도록 할게요. 이상하다 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A무기 1, A무기 2, A무기 3 얘네가 모두 한 번씩 작동했으면 좋겠어서 다 이렇게 써줬죠. 그쵸?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무기의 종류가 한 50가지가 되는데 우리가 이거 50번을 해야 되면 너무 귀찮잖아요. 우리 반복문 돌려봤죠. 반복문 같은 거 써서 얘 지금 편하게 돌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지금 그거 할 거예요. 자,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일단 이거 실행하면 당연히 칼, 활, 총 나오겠죠? 자, 이거 뭐 만든 거예요? 배열 만든 거죠. 타입은 뭐예요? 무기들. 우리 막 인트 배열하면 인트 정수들 이렇게 했었죠. 똑같아요. 얘도 무기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타입에 배열이라고 하는 거를 얹혀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개념은 똑같습니다. 이 어레이 0번 방에 접근해서 얘한테 작동 메서드 실행시켜 1번 방에 접근해서 아니지 잠깐만요. 이게 아니라 작동 메서드 실행시켜가 아니라 여기다가 A 무기 1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걸 하려고 했어요. 얘는 2를 넣고 얘는 3을 넣고. 그럼 무기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배열이니까 3칸짜리 배열이 뚫렸는데 0번, 1번, 2번인데 무기들만 들어갈 수 있대요. 근데 A 무기 1은 무기가 맞죠? 무기 리모컨이잖아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리모컨 들어있고 여기도 리모컨 들어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 어레이의 0번 방에서 리모컨 눌러서 작동 실행시킬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자, 이거를 이게 프린트 ln으로 들어오면 안되지. 자, 제가 지금 이거 하려고 한 거거든요. 이것까지는 그냥 우리가 배웠던 배열 개념 그냥 써먹은 거고 반복문 돌려보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 네. 좀 왜지? 그러네요. 오타가 있었군요. 자, 이렇게 나와요. 지금 위에서 나온 3개는 얘 때문에 나온 거고 밑에서 나온 3개는 반복문 때문에 나온 거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이 반복문 쓰는 게 별로 어렵진 않은데 얘를 더 간단하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 이렇게 쓰는 거랑 잘 보세요. 이거거든요. 자, 보세요. 무기 타입에 무기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 변수한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콜론을 찍고 ARR 얘 나온 거죠. 얘가 들어왔어요. 얘는 무기들 배열이죠. 각 3개 들어있잖아요. 지금 A 무기 1부터 2, 3, 3개 순서대로 들어있죠. 자, 얘네를요 한 번 반복될 때마다 앞에 있는 거부터 하나씩 여기다 꽂아줘요. 무기들한테. 그러면 이 무기들이 처음 반복문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 이 어레이의 0번 방에 있는 데이터를 무기들 변수에다 꽂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실행이 돼요. 그럼 이거 뭐 한 거예요? A 무기라는 변수한테 무기들 다시 넣은 거죠. 근데 사실 이거 안 해도 돼요. 이렇게만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지금 첫 번째 반복될 때 0번 인덱스에 있는 값을 무기들에 꽂았는데 그러면 누구 넘겨준 거예요? A 무기 1 넘겨준 거죠. 무기들이 A 무기 1의 리모컨을 갖고 있어요. 근데 타임 맞으니까 문제 없죠. 그럼 얘한테 리모컨 눌러서 작동해라. 그러면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반복할 때 0번 방이었어요. 두 번째 반복은 돌아요. 몇 번 방이에요? 1번 방. 그럼 이때는 A 무기 2 들어있겠죠. 그 A 무기 2를 여기다 꽂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 실행될 때 얘는 A 무기 2니까 작동 버튼 누르면 얘가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 또 돌아요. 세 번째 방 없죠. 없으면 안 돌아요. 이제 그러니까 있는 것만 돌려줘요. 우리가 이런 조건을 생각할 필요가 사라지는 거예요. 얘가 0부터 시작을 했고 이 길이보다 적어야 되고 얘가 1씩 증가해야 돼,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생각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얘네를 못 정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얘는 언제 쓰냐면 배열 혹은 리스트, 이제 내일 배울 거예요. 리스트. 이런 배열 요소들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순회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순회할 때, 이때 사용하는 게 이 향상된 포문이에요. 그러니까 배열이나 리스트 같은 거는 순서가 있는 객체잖아요. 순서가 있는 객체는 0번부터 뭐 값이 10개면 9번 인덱스까지 존재를 할 건데, 이걸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0번부터 9번까지 알아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게 향상된 포문입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은 그렇게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게시판을 만들다 보면 이제 리스트 안에다가 뭐 아티클이라고 하는 타입의 뭘 클래스를 또 객체를 만들어서 넣고 막 이런 거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다 보면 순회를 할 일이 진짜 많아요. 순회는 거의 리스트 요소를 썼다? 그럼 순회하려고 쓰는 거예요, 사실. 순회해서 뭔가 조건 확인하고 그 안에서 데이터 꺼내오고 데이터 넣고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건데, 순회를 엄청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반복문을 이렇게 쓰는 거랑 이렇게 쓰는 거랑 당연히 얘가 편하겠죠. 그래서 향상된 포문을 많이 씁니다. 되게 많이 쓰이는, 실제로도 많이 쓰이는 방식이에요. 대신에 정방향 순회밖에 못해요. 0번부터 순서대로 돌려줄 거라서 우리가 뒤부터 돌리고 싶어 그러면 이 방식을 쓸 수가 없어요. 얘를 썼는데 뒤부터 돌리고 싶다? 그럼 뭔가 추가가 되면서 얘를 뒤집어야 돼요, 나온 결과를. 근데 그거는 좀 귀찮으니까 만약에 뒤부터 역순회죠, 반대로 순회를 한다, 역순회를 한다 하면은 그냥 얘로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정순회 하는 방식이 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할 줄 아는 게 이득입니다. 근데 이거 못한다고, 이걸로만 한다고 문제가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얘로만 해도 전혀 코드상의 문제는 없어요. 심지어 폼은 안 쓰고 while만 써도 문제 없다 그랬죠. 네, 맞아요. 문제 없는데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가 그걸 사용을 한다면 우리는 더 능률이 오르겠죠. 그래서 쓰는 겁니다. 일단 향상된 포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거를 일단 뭐 이걸로 했는데 그냥 인트 가지고 하는 거는 얘보다 더 이해하기가 쉬운 내용이니까 하는 게 나으려나? 빠르게 이것만 인트 n1 뭐 1, 너네 다 사라져, 이제 필요 없어.
N2, N3, 2, 3 넣어놓고 이거를 인트 배열 하나 만들어서 어레이 인트 뉴 인트 배열 만들어 놓고 어레이에 0번에다가 N1 넣고. 사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게 지금 이거랑 타입만 다른 거지 똑같은 거예요. 객체를 사용했냐 그냥 값을 사용했냐 차이인 거지 똑같은 거 하는 겁니다. 지금 알지? 넣어놓고 이거예요. 이거 얘를 일반 포문으로 우리가 출력을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안에서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쵸? 둘이 같은 값이 나와요. 1, 2, 3, 1, 2, 3. 근데 얘보다 얘가 훨씬 편하다 라는 거죠. 안 편해 보이나요? 혹시? 편해 보이죠? 이거는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어레이에 있는 처음 0번 인덱스부터 얘가 갖고 있는 끝 인덱스까지 이게 뭐 99번이든 9999번이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얘는 그냥 알아서 끝까지 돌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개수가 많든 적든 개수가 하나다? 그럼 하나만 돌려요. 얘는 만약에 이런 거 없다? 1이다? 그러면 얘는 그냥 하나 보여줘요. 알아서. 그런 계산 우리가 안 해도 된다. 우리가 네? 아니요, 스트링도 되죠? 해볼까요? 스트링도 전혀 상관없죠. 이거는 이걸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가 스트링, 얘가 스트링, 여기 3 넣어주고 여기가 스트링 하면 똑같아요. 다 돼요. 객체가 됐는데 스트링이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기본 자료형, 물론 스트링도 기본 자료형은 아니지만 참조 타입이지만 객체가 됐는데 못할 게 없죠. 다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내일 수업에서 이제 리스트라고 하는 개념을 새로 배울 거예요. 리스트를 배우면 이런 배열을 안 써요. 그러니까 배열 자체를 아예 안 쓴다까지는 아닌데 지금 내일 배우게 될 이 리스트라고 하는 애는요, 간단하게 보면 배열의 상위 호환이에요. 배열보다 월등히 스마트한 친구예요, 얘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코드를 만약에 짜야 된다? 그럼 이때 배열이 아니라 다 리스트로 짜요. 리스트로 짜고 그렇다고 배열을 아예 안 쓰진 않아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써야 될 일이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데 게시판 만들다 보면 우리도 쓸 거예요, 배열을. 그때는 배열을 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객체를 다룰 때 보통 리스트를 다 많이 써요. 리스트. 그리고 순서가 없는 데이터를 다룰 때는 맵 같은 거 그렇게 많이 쓸 거고. 자, 그러면은 제가 되나? 오늘도 되네.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제 밑에 아래 예제 훑어보기라고 해서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정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문제 하나 지금 열렸어요.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오늘 배웠던 추상 클래스 이런 개념을 써먹어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얘는 그냥 진짜 순수하게 올바른 리턴 타입으로 메서드 만들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냥 리턴 타입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리턴 배우고 나서 리턴을 다루는 문제를 따로 안 다뤘기 때문에 그거 하나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고, 제가 정답까지 같이 열었어요. 풀어보시고 답 맞춰보시란 얘기겠죠?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쯤 해보시고, 얘는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됐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까지 진도를 나갈 거고, 내일 아까 예고드렸던 대로 이제 리스트 들어갈 건데, 리스트 들어가기 전에 좀 재밌는 문제 하나 풀고 리스트로 넘어갈 거예요. 그 문제는 내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